공공수법은 서한시대 사마천의 사기, 연파, 인상려 열전에서 유래했습니다. 전국시대 조나라에 조사라는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략이 풍부하고 용맹하여 싸움에 능했으며 연전연승하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 조해문 왕으로부터 마복군이라는 칭호를 받고 상경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조사는 젊은 시절 조나라의 전세, 즉 토지세를 징수하는 하급 관리로 일했습니다. 비록 관직은 낮았으나 조사는 직무에 충실하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며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나라에는 평원군 조승이라는 매우 유명한 공자가 있었는데 그는 조무령왕의 아들이자 조해몬 왕의 동생으로 당시 그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한 번은 조사가 부하 몇 명을 데리고 평원군의 집에 세금을 징수하러 갔습니다. 평원군의 집사는 조사가 세금을 거두러 오자 그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자신의 권세를 믿고 사람을 업신여기며 조사를 희롱하려 했습니다. 집사는 가솔들을 불러 모아 조사와 그의 부하들을 애워싸고는 세금 납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행패를 부렸습니다. 조사는 몹시 분노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 감히 무리를 지어 소란을 피우고 국가의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국법에 따라 처단하겠다. 그러나 집사는 자신이 평원군의 하인이라는 것만 믿고 조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조사는 정말로 당시의 국법에 따라 이 사건을 엄중히 처리하여 집사를 포함하여 토란에 가담한 평원군 집안 사람 9명을 죽였습니다. 평원군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하여 조사를 죽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사에게 다른 나라로 빨리 도망쳐 목숨을 구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평원군의 권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했는데 어찌하여 도망가야 하는가? 조사는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직접 평원군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나라의 왕공 귀족이시며 또한 현명하고 덕이 높기로 천하에 이름난 분이십니다. 천하의 현명한 선비들은 모두 당신의 예우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데 이는 모든 사람의 눈에 당신이 고결한 인품을 지닌 분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더욱 솔선수범하셔야 하며 집안 사람들이 국법을 어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국법을 지키지 않고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국가의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국가가 약해지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심지어 우리 조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평원군 당신께서 지금의 부귀영화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분께서 솔선하여 국가의 모든 법령 제도를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신다면 위아래의 모든 일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천하의 사람들 또한 기꺼이 세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국가는 강성해질 것입니다. 국가가 강성해지는 것은 평원군 당신께서도 바라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왕족의 공자이시자 재상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앞장서서 국법을 가볍게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마땅히 가장 먼저 공모를 받들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한마디 말에 평원군은 마음으로 감복했습니다. 그는 조사가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태도를 매우 높이 평가하여 그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인물임을 인정하고 조해문왕에게 그를 추천했습니다. 조해문 왕은 조사에게 전국의 조세 업무를 총괄하게 했습니다. 조사는 임명된 후에도 여전히 모든 일을 공정하고 사사로움 없이 처리했습니다. 조나라의 세금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때에 정해진 양만큼 징수되어 국고는 가득 찼고 백성들의 삶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훗날 조사는 대장군으로 임명되어 조나라를 위해 수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봉, 받들 봉, 받들다, 따르다, 집행하다는 뜻입니다. 공, 공평할 공,
공적인 것, 공무, 나라의 일을 의미합니다. 수, 지킬 수, 지키다, 준수하다는 뜻입니다. 법, 법령, 규칙을 의미합니다. 봉공소법. 이게 그냥 법 잘 지키자 이런 단순한 뜻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고 좀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이 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특히 그 고대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에서 있었던 한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헤치는 그런 역사 기록들입니다. 이 네 글자, 봉공수법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의무를 앞세우는 그 정신을 한번 이해해보는 겁니다.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일개 하급 세금 관리가 그 당시 최고 권력가 중 한 명에게 맞서고도 살아남은 건 물론이고 오히려 인정까지 받았을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 봉공수법이란 말 자체가 그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글자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봉은 그냥 따른다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드는 태도고요. 아, 받든다. 네. 그리고 공은 당연히 개인적인 사와 대비되는 공동체나 국가를 의미하죠. 네네. 그리고 수는 이게 그냥 법을 지킨다는 수동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외부의 침해, 특히 권력층의 압력 같은 것으로부터 법을 적극적으로 지켜낸다, 방어한다, 그런 자세를 뜻합니다. 아, 적극적인 방어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법은 국가가 만든 보편적인 규범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네 글자를 합치면 개인의 어떤 욕망보다는 공동체의 책임을 우선하고 또 법의 권위를 경외심을 갖고 지켜내야 한다는 상당히 그 강력한 정치 윤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말씀하신 전국시대 조나라의 세금 관리, 조사의 이야기군요. 네, 조사요. 상대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족, 평원군이었고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평원군 집안에서 세금을 안 내려고 버티면서 소란까지 피웠다고 나오는데 그때 조사가 정말 법대로 처리해버리죠. 네. 그 과정에서 소란에 가담했던 평원군의 가신 9명을 처형합니다. 9명이요? 와, 당시 귀족의 권세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목숨을 건 행동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결정을? 정말 대담한 결정이었죠. 당연히 평원군은 격려했고요. 당장 조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사의 대응이 또 한 번 놀라워요. 도망가거나 숨는 게 아니라 직접 평원군을 찾아가서 정면으로 설득을 합니다. 직접요? 대단하네요. 어떤 논리였나요? 그의 논리는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귀족이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즉 불봉공하면 법의 권위가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약해지고 나라가 약해지면 결국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면 당신의 그 부귀영화는 도대체 어디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이런 논리였어요. 아, 그러니까 공익과 법치를 지키는 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당신, 평원군 자신의 이익과 특권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말이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평원군의 반응입니다. 보통은 괘씸하다 이러면서 벌을 내렸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오히려 조사를 현명하다고 인정하고 왕에게 추천까지 했다고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국가 운영의 실리를 택한 건가요? 당시 지도자들의 생각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평원군의 이런 반응은 당시 지도층에 가졌던 어떤 실용주의적인 면모, 그리고 인재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하. 그리고 실제로 조사는 이후에 재정 책임자로 발탁돼서 나라 살림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요. 나중에는 군사적인 재능까지 발휘해서 그 유명한 어여 전투에서 강대국 진나라의 대군을 격파하는 명장으로까지 성장합니다. 와, 단순한 강직함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일화로만 남은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사마천이 사기에 이 이야기를 실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사마천이 연파 인상여 열전에 이 조사 이야기를 넣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연파와 인상여의 문경지교, 즉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우정 이야기 바로 옆에 배치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이야기 옆에요.
의도가 있었겠군요. 그럼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편집자의 분명한 의도가 담긴 배치입니다. 더 큰 주제, 즉 국가의 위급함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운 원한은 뒤로 한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죠. 아하. 인상여가 개인의 자존심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조사는 개인의 안위나 귀족의 특권보다는 국가의 법, 즉 봉공을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나란히 놓이면서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보다 공적인 책임과 법치를 앞세우는 것이 이상적인 신하의 덕목임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이 시간이 흐르면서 봉공수법이라는 네 글자 성어로 딱 응축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와, 들어보니까 봉공수법이라는 게 정말 단순히 법을 지켜라 하는 걸 넘어서는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네요. 공적인 책임과 법의 권위를 사적인 특권보다 위에 둬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원칙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 이건 권력을 어떻게 법 아래에 둘 것인가 하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아주 중요한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합니다. 핵심은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법의 상향 적용의 중요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 가장 힘 있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법의 권위가 서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조사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어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 그리고 특권 의식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조사가 평원군에게 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당신의 이익이다라고 설득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어쩌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규칙을 따르게 만들 때 순수한 도덕성에만 호소하는 것보다 그들의 어떤 영리한 자기이익, 계몽된 자기이익이라고 하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때로는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일 수도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